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장 등기절차 강론에서 제1절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통해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 B 토지의 모두의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 접수번호, 요게 핵심입니다. 접수번호와 동일하다. 등기 원인, 등기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무슨 저당이라 그래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창설적 공동저당은 하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필 등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자, 2번의 핵심 키워드는요. 대장상에서 합병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대장이 있고 등기가 있으면, 대장과 등기가 있으면 먼저 대장상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대장상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신청하는 것이다?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몇 월 이내? 자,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1월 이내에 무엇이 있다? 신청할 의무가 있다.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즉 대장상에서 합병을 마쳤다면 그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에 어떤 등기를? 건물의 경우에 합병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3번. 자, 과거에는요. 토지는 하필 등기를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안 됐고, 건물의 경우에는 합병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게을리했을 때 종전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때쯤 29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얘기죠. 이때쯤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종전에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합병 등기를 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법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합병 등기를 했죠. 합병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합병 전과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무엇을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예요. 표시에 등기를 할 때는 항상 그 표시를 증명하는 내용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5번에 좀 전에 우리가 대장에서 합병을 마치면 하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등기관이 하필의 제한, 합병 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무엇을 했다? 각하를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게 무엇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지적이면은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지적일 때는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되는 거죠. 지적일 때는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됩니다. 소관청이 할 일은 뭘까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에서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었을 때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게 되더라.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하필 등기의 어떠한 제한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하필하는 우리 등기에서는 토지를 무엇 한다고 그래? 하필한다고 하죠. 다음에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가 있을 때는 하필할 수 없다. 그럼 1번부터 3번까지는 하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1번과 2번과 3번을 제외한 어떠한 다른 권리의 등기가 있을 때는 하필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토지의 어떠한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 얘네들 합칠 수 있죠. 자, 이렇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용인물권 임차권, 용인물권 임차권은 부동산의 토지의 무엇에 가능해요? 토지의 일부에 무엇하기 때문에 일부에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엇할 수 있다? 합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은 한마디로 딱 봤을 때 등기 원인,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한마디로 이걸 무엇이라고 했냐면 창설적 공동저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 무엇이 가능하다? 합필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원인이라든지 연월이라든지 접수번호가 동일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합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만? 저당권만. 그 다음에 신탁등기의 경우에도 과거에 무엇이 안 됐어요? 과거에 합필이 안 됐지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가 있는 경우에 합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관이 합필 등기 신청을 무엇하면 각하를 하게 되면 그 사유를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그랬죠. 결국은 지적소관청이 합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합병한 경우예요. 그 다음 자 6번 봅니다. 권리의 말소 등기. 여기서 권리의 말소 등기가 일단 키워드가 되겠죠. 자, 권리를 말소를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이득을 받는 사람이 권리자가 될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의무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권리의 말소 등기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7번. 자, 말소 등기가 일단 키워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누가 존재해? 이해관계는 있다고 합니다. 자,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는 어떠한 권리를 말소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인정되는 자를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그 자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즉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말소 등기의 어떤 요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각하사유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권리의 변경 등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는데 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전세금의 증감, 지루의 증감, 채권액의 증감, 존속기간의 연장, 단축 이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근데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신청으로 하되 실행 자체를 주등기로 할 수 있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로 하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전세금을 증액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앞에 말소등기와 달리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첨부하지 않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요, 변경 전에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권리의 변경 등기를 주등기로 했을 때는 변경 전에 등기사항을 말소 표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꼭 체크해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8번 봅니다. 말소 등기에 이해관계를 있을 때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 등기를 신청할 때 역시 누가 존재한다? 이해관계는 제3자가 있을 때 그자의 뭐를 첨부해야 된다? 승낙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 이해관계인을 판단하는 시점. 자,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이냐 이해관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회복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합니다. 간혹 가다가 시험에 말소 등기 시, 말소 등기 시라든지 권리 취득 시, 말소 등기 시, 권리 취득 시 이렇게 나오면 X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9번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이게 키워드네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가 그러면 여기서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다. 어떤 등기예요?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즉 환매권 행사를 해서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매 특약 등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따라서 등기관은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말소하더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권말소의 개념은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은 대부분의 어떠한 등기를 함으로써 후속적으로 하는, 그죠? 등기관이 어떠한 신청을 받아서 그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떠한 후속 조치로서 대체적으로 어떠한 등기를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거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어떤 등기를 했다? 권리 취득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특약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자, 10번의 키워드는 앞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부동산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이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와 지번과 건물의 명칭, 번호,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등기들은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로서 우리가 표시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표시의 등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이해관계인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그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왜? 표지에 부여의 등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11번. 자, 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거죠. 그럼 건물의 구조가 변경이 되면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할까요? 표지에 부여에다 하죠. 항상 표지에 부여의 등기를 할 때, 어떤 표시의 어떠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먼저 대장부터 먼저 신청하기 전에 대장부터 먼저 무엇을 한다? 변경하도록 돼 있어요. 항상 표시의 어떠한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먼저 대장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12번. 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 자체가 원시적, 후발적 모두 다 포함시키는 거죠. 다만 등기 사항에 대해서 무엇이 전부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 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말소 등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말소 등기의 정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전부가 아닌 무엇이 되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됐을 경우에 원시적이면은 경정 등기를 하는 것이고 후발적이면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3번.
자, 농지. 일단 농지가 키워드네요. 자, 농지의 전세권 된다 안 된다? 농지의 전세권은 불가죠. 근데 등기관이 이를 무엇을 했어요? 등기관이 이를 무엇을 했다?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의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29조 몇 호에 의해서 29조 2호에 의해서 등기관은 각하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무엇이 됐다?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무엇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를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1호와 2호를 위반한 등기는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이를 실행했다면 첫 번째 무엇? 당연 무효이고 두 번째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14번. 자,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자,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거든요.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 등기는 살아남을 수 없죠. 주등기가 말소됐으니까 이러한 부기 등기는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15번. 말소 등기에서의 이해관계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등기를 말소함에 있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관계는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1번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순위번호 2번 저당권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없죠. 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또한 2번의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순위번호 1번 전세권자는 손해를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 보시면 1번에 전세권이 있고 1-1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의 전세권이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인 B는 1번의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때 이 저당권자 B는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이자에 무엇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말소 등기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전세권이 존재하고 가압류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요. 이때 이 소유권이 무엇이 되면 이때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 이들도 전세권도 다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말소 등기할 때 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제3자가 있다. 이들도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말소 등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말소 대상이냐 단독이냐 촉탁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6번. 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은 무슨 건물? 부존재 건물이에요. 그러면 부존재 건물은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죠?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건물이 멸실되는 것과 달리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한다는 소리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신청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지체 없이 무엇을? 멸실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17번. 자, 등기관이 부기 등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부기 등기를 했을 때는 주등기 또는 부기 등기 순위에 무엇을?
주등기에 이렇게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부기등기에 이렇게 무엇을 가지번호 이렇게 붙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지번호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기등기를 했을 때는 주등기에 부기등기를 했을 때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고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했을 때는 부기등기 자체에다가 가지번호를 붙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답 질문 한번 봅니다. 자, 1번. 전세권하고 저당권의 말소등기 할 때 전세권 또는 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일까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됐다라는 거죠. 의무자가 소재불명이 됐다면 과거에는 전세금 반환증서라든지 영수증에 의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권리를 소멸케 하는 재권 판결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고 말소등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증서 이런 것을 제출함으로써 말소등기할 수 있다 없다? 말소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됐습니다. 이때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랑 할까요?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C 앞으로 소유권이 무엇이 됐다?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이때 얘는 근저당권 무엇이라고 한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얘는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이때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때는 근저당권자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둘이 가서 할 수도 있고 제3취득자 이 사람을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둘이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3취득자와 설정자 둘이 가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 또는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와 제3취득자와 근저당권자가 둘이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과연 이 병은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이미 을의 소유권을 말소 등기를 한 그 시점에 있어서는 병의 소유권은 말소가 된 상태예요. 따라서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승낙이 있어야 한다. X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문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신청에 의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는 신청에 의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한다라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라는 것은 허용이 안 되죠. 말소등기는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소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등기 후에 자, 이 지문 잘 읽으셔야 돼요. 등기가 된 후에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이죠. 그러면
경정등기가 아닌 어떠한 등기를 해야 된다? 변경등기를 신청을 해야 하는 거죠. 그쵸? 이해하셨죠? 그 다음 7번. 권리의 변경등기 할 때 앞에서 다 설명해 드렸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는 어떻게? 없을 때는 주등기로 실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소등기와 달리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가면 되기 때문에. 없다죠, 없다. 자, 여기까지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과 관련된 또한 주등기와 부기등기까지 관련돼서 기출 지문이에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문을 쭉 봤을 때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죠. 그만큼 말소등기라든지 회복등기라든지 권리의 변경등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등기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가등기와 관련된 기출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그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등기는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가등기만큼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등기에서 틀려버리면은 등기법에서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등기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워낙 지금까지 기출이 많이 됐다 보니까 웬만큼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은 거의 다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잘 정리를 하시면 34회 때 이 가등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아마 크게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1번부터 봅니다. 가등기를 마친 후에 의무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어떤 것이 떠올라야 되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즉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규정을 준용하는구나. 이게 먼저 딱 들어와야 돼요. 머릿속에. 결과적으로 그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핵심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A가 사망을 했다. 그럼 A에 두고 상속인 A-하고 B하고 여기 가등기 권리자가 B가 되겠죠. 권리자와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상속 등기를 하고 본등기 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판결에 의해서 가등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본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3번.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죠. 그래서 가등기도 결국은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무자의 협력이 없을 경우에는 판결을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등기는 등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의무자가 협력을 하지 않았다면 판결을 받아서 가능하고요. 또한 이 가등기 자체는 이렇게 공동에 의해서 하는데 단독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어떤 경우다? 유일하게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가등기 의무자에 무엇을 첨부하게 되면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둘이 등기를 신청을 하는데,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무자가 귀찮아, 내가 승낙서 써줄 테니까 혼자 가서 해 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인 B가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기하는 것은 오로지 가등기밖에 없어요. 자, 공동 신청도 안 되고 승낙도 안 주면 결국은 B가 가등기 권리자가 법원에 가서 소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의 신청 쪽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각하 결정이 부당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각하 결정된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가등기 할 때 이게 핵심이죠. 토지거래 허가서는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때 허가서 첨부했으니까 본등기 때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거민은 가등기 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등기 때는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첨부 정보까지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4번 봅니다. 가등기는 4번 지문은 가등기는 말소등기,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그죠? B였죠, 좀 전에.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도 명의인의 무엇을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해관계는 제3자에는 가등기 의무자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한다? 가등기 의무자도 포함을 하더라 이겁니다. 5번 좀 전에 얘기한 거죠. 가등기 명의는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 말소의 대상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인감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는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등기 의무자. 아까 이해관계인에 누구도 포함한다? 가등기 의무자.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 승낙을 받았으니까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자, 가등기 이전 한번 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무엇?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자,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해서 꼭 보시고요. 자, 가등기 말소. 공동신청이죠. 근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원칙은 공동이지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누가? 가등기 명의인.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의무자도 언제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했을 때 그것이 소유권이라면 인감 들어와야 될 것이고, 소유권이 아닐 때는 인감을 첨부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가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줘요. 자, 이때 언제 써먹을 수 있다? 가등기 말소 등기할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통상적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지만 이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후속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가등기 말소 등기 할 때는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생략하고 가등기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사실을 무엇해야 돼요? 증명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7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죠. 그러면 볼 필요가 없어요. 본등기를 했죠. 그럼 항상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요게 딱 나와야 돼요.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저당권은 모든 게 다 양립이 가능하잖아. 소유권도 용익물권, 임차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느 하나라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다.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다. 그거 체크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 8번. 자, 뭐가 보이시나 눈에? 이전, 가등기 이전. 그럼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오면 됩니다. 부기등기 형식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되는 것이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무엇이다? 부기등기예요. 따라서 가등기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간다. 여기서 같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등기는 무엇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도 가능하지만 그죠? 처분 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등기에 의해서 9번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면도 청구권이 양도됐어. 그럼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이전 청구권이 양도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가등기 이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등기 무엇? 이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번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죠.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신청에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단독신청, 공동신청. 기본이 공동신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청구권이 존재를 해요. 따라서 가등기 허용이 되는 거죠. 자, 가등기는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있으면 보존하고 처분 제한은 촉탁이니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이러한 설정의 가등기, 이전의 가등기, 변경의 가등기, 소멸의 가등기 가능하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소멸 같은 경우는 말소 등기 청구권이 물권자 청구권인 경우는 안 되고 채권자 청구권의 경우에만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10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 계속 비슷한 지문들이 나오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수리해서는 아니 되더라 이겁니다. 자, 가등기 대상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니까 청구권이 없어요. 처분 제한의 등기는 역시 촉탁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존의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가압류, 경매와 관련된 가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자, 청구권은 우리가 민법에서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가등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이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의 경우에 가능하지만 종기부라든지 해제조건부의 경우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 없고요. 이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되고 이중의 가등기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왜? 이중의 가등기가 가능한 이유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가등기의 가등기는 가등기를 이전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가등기의 가등기고요. 가등기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가능하지만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거 마지막에 되게 중요하죠. 가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다? 수인이다. 이때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인이 공임을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에 관한 본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문제 뭐가 들어와요? 저당권.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사람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죠. 그럼 본등기는 누구랑 한다? 그때 그 사람하고 한다. 즉 그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당시에 무엇이다? 의무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보존에 가등기 경료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는 거죠.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를 한 거니까. 갑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결과적으로 을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본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가등기 권리자가, 이 문제는 뭐냐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그 가등기 자체는 민법에서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처분 등기가 없다면, 즉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가등기에 기해선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처분 등기가 있으면 그놈 죽여야 되니까 본등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그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4번. 이건 또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 그 사람. 그죠? 가등기 권리의 이전 등기가 요거는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맞춰졌으니까 만약에 가등기 권리자가 B인데 이 가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C 앞으로 가등기 넘어갔죠. 그러면 얘가 본등기 할 때 A가 A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B가 C에게 가등기를 무엇한 거예요? 가등기를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는 누구랑 가서 하는 거야? A하고 C랑 가서 하는 거죠. 이때 C가 무엇이 된다는 소리야? C가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A를 의무자로 해서 얘가 가등기를 양도받은 C가 권리자가 돼서 본등기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가등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에요. 근데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어떤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다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 단독이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자,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대체적으로 이의신청 쪽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소명령, 기록명령, 그 다음에 부기등기명령, 가등기명령. 이 네 개가 대표적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때 순위번호가 2번이면 본등기 때도 순위번호 그대로 몇 번을 써요? 2번을 쓰는 거죠. 즉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위번호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무엇? 가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이제 본등기 하죠? 그럼 순위번호를 또 다른 순위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유권 무엇? 이전 이렇게 이제 가등기 때 사용했던 순위번호를 본등기 때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새로운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무엇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겁니다. 즉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17번. 자,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죠. 그러나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죠. 그 내용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 이전의 효력, 소유권 이전의 효력,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본등기 시에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순위는 소급이 되지만 물권 변동은 소급이 되지 않는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18번. 자, 임차권의 가등기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저당권.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임차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그놈들만 죽어요. 그놈들이 뭐야? 용익물권 임차권이죠. 그럼 뭐는 살아요?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라는 겁니다. 그놈들만 죽는다 이겁니다. 무엇은 산다?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 이겁니다. 그 다음 19번. 자, 앞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하고 왔는데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요. 하나의 가등기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 권리자가 몇 명이다? 수인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할 수 있지만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의한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냥 요게 봐야 돼요.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 다음 20번. 앞부분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상속 인허가 의한 등기. 앞에 지문에서는 권리자가 사망한 게 의무자가 사망했죠. 근데 이번에는 누가 사망했어요? 권리자가 사망합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누구랑?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을 때 과연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자,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다. 지금부터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다 죽는다. 이게 핵심이죠. 즉 가등기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용익물권 임차권이라든지 저당권의 경우에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근데 뭐는 살아요?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무엇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전부 말소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이거는 살 수 있으니까. 전부라는 것은 안 되고 항상 직권말소는요. 어떤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면 걔는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거니까 무조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을 듣기는 전부 말소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전부라는 개념 때문에. 자,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중간권은 다 삽니다. 즉 양립이 다 가능하니까 다
살게 되더라. 뭐 후순위로만 남으면 되는 거잖아. 이 저당권도 살고 전세권도 살고 소유권도 살고 그냥 후순위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용인문권, 임차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이때 누구만 죽는다? 그놈들만 죽는다. 여기서 그놈들이라는 건 뭐예요? 용인문권, 임차권만 죽어요. 얘만 죽습니다. 왜? 이 전세권하고 전세권이 양립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저당권은 양립이 되고 소유권도 양립이 되기 때문에 산다 이겁니다.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다. 물론 이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의 등기는 살아남는다라는 거. 그렇게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때 중간 처분의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분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가등기와 관련된 옳은 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오답 지문 관련돼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답 지문 보면은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지문이 떠올라야 돼요?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나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개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뭐야? 전부를 말소한다. 이게 함정이에요.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아니죠. 양립할 수 없는 것만 직권말소가 돼요. 어떤 건 산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면 다 죽는데 살아남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등기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의 명령이 있죠.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단독 신청인 거죠.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결과적으로 3번 질문도 틀렸겠죠. 어디가 틀린지 이해하셨겠죠? 이해하셨죠? 4번. 자, 가등기 명의인은요.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어서 연결하게 되면 가등기 명의인의 무엇을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5번 바로 나오네요. 가등기 의무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받더라도가 아니라 받은 경우 받으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고요. 앞에랑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7번. 가등기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이후에 제3자로 이전됐어요. 그러니까 가등기까지 됐는데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할 때는 제3자가 아니죠. 누구랑 해요? 그때 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B로 해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는데 A가 C한테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는 곧 본등기 당시에도 무엇이 된다? 본등기 당시에도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제3자가 아니죠? 그때 그 사람이 누구랑 해야 된다? 그때 그 사람인 A랑 해야 된다 이겁니다. 8번. 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죠. 살아남는 거 있죠. 어떤 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산다. 다 죽지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는 전부 말소한다 틀린다 그랬어요.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죽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압류와 가처분은 죽는 거죠.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9번.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된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에도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가등기 붙일 수 있단 말이죠. 10번. 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여기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등기법 제29조 1호, 2호는 아니죠. 저 뒤쪽에 한 7호나 8호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1호와 2호를 위반했다면 직권말소가 되지만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1호, 2호가 아닌 그 뒤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11번. 자, 조건과 기한에도 가등기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시기부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는 거죠. 해제부와 종기부, 해제조건부와 종기부, 요거는 안 되죠.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 12번. 자, 가등기를 신청할 때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돼요?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고요. 13번. 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의 명령을 신청할 때는 어디에다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좀 불안한 거죠. 잔금은 주지 않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죠. 그랬을 때 가등기를 하고 싶은데 의무자가 가등기를 안 해줘요. 그럼 법원에 가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을 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예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14번. 저당권 나왔죠?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지상권이네요. 지상권 나왔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저당권은 살죠? 그놈들만 죽는다니까. 그놈들이 어떤 거예요? 용인물권, 임차권. 그럼 뭐는 살아? 소유권과 저당권은 산다가 되는 거죠. 직권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 죽고 다 살고 그놈들만 죽는다. 자, 사인 증여로 인한 증여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16번. 뭐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죠. 1인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죠? 가등기 권리자가 수인일 때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전원을 위한 것은 안 된다.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7번. 자,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죠. 근데 얘는 죽어 살아.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다 죽지만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가등기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보시면 30개가 넘습니다. 그쵸? 근데 뭐 중복되는 지문이 꽤 많아요. 그만큼 가등기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됐고요. 그러나 반복돼서 지문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는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34회에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가등기와 관련된 기출지문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